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위증 및 정회중 폭탄주 구설 등으로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교섭과 관련해 아베 신조 정권의 지나친 돌출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윤태기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러 가자. 사람이냐 돈이냐 명예냐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게 무엇냐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에 청춘을 걸어서 목숨처럼 지킨다.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내 사랑을 찾아서 지금 떠나가보자.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떠나가보자. 사람이냐 돈이냐 명예냐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게 무엇냐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에 청춘을 걸어서 목숨처럼 지킨다.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내 사랑을 찾아서 지금 떠나가보자.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떠나가보자.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내 사랑을 찾아서 지금 떠나가보자.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떠나가보자. Hey, 고고.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위증 및 정회중 폭탄주 구설 등으로 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 드렸다.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에도 청와대를 향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버텨왔으나
이날 야당과 언론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란 걸 알고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전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에 정 후보자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5기 인사에 대한 여론 악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이날 오전 정식 임명했다. 전날 임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포함한 2기 내각이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까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올해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각종 기금 등을 통해 내년까지 총 30조 원을 공급해 경기 부양을 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주지 측면에서 심각한 축소 균형을 향해 가는 불균형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 회복을 꾀할 것이고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경 편성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업들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 창출 소득이 배당과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로 소득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 대책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업권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TI는 서울과 수도권 관계없이 60%로 LTV는 7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 부총리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지목하고 이들 계층이 뭔가 온기가 돈다는 생각을 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혀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교섭과 관련해 아베 신조 정권의 지나친 돌출 행동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의상과 심야에 40분간 전화회담을 갖고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 한미일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미일은 동맹국이다. 일본만 앞으로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 아베 총리가 방북하는 경우 직전에 간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와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케리 장관은 일본이 추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 묻고 추가 제재 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케리 장관의 전화는 기시다 외상이 지난달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성과를 올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찾는 과정에서 총리의 방북도 생각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상은 케리 장관에게 미디어가 답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보도한 것일 뿐 아베 총리의 방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판례가 19년 만에 바뀐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퇴직급여 성격의 연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 앞으로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교사 A씨와 연구원 남편 B씨 사이에 벌어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또 50대 전업주부 C씨가 퇴직경찰인 60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D씨는 앞으로 매월 지급받게 될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C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1995년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혼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우자의 퇴직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노후 보장에 필요한 퇴직금 등을 나눠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유리 김지영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나눠 가지기 위해 배우자의 퇴직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기다릴 이유가 사라졌다며 앞으로 퇴직금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분할 대상 인정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슬의 싱싱싱.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정신이 좀 오락가락 달인인 줄 후들후들 그 남자 한 방에 무너지는 카리스마 가던 길도 갈팡질팡 머릿속이 비몽사몽 지독한 운명아 맞짱 한번 떠보자 나 같은 멋진 여자도 사랑이 떠나가면은 코피 빵빵 눈물 빵빵 빵빵하게 터집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가던 길도 갈팡질팡 머릿속이 비몽사몽 지독한 운명아 맞짱 한번 떠보자 나 같은 멋진 여자도 사랑이 떠나가면은 코피 빵빵 눈물 빵빵 빵빵하게 터집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사랑이 날 속여도 세상이 날 속여도 으라차차 싱싱싱 달려봅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네, 다음은 정치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석 달 만인 16일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실패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당초 이날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90여 분 만에 결렬됐다.
국회 세월호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오후 9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법조문 작업을 미리 해두었다며 17일 협상 최종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를 두고 맞섰다. 유가족 대표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정도는 부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참사 당시 구조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43명과 학부모 10여 명은 국회 정문 앞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30일 재보궐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이상기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수도권 초반 판세가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다. 당내에선 광주 광산을 권은희 전략공천 후폭풍이 수도권으로 북상하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앙일보가 10일에서 15일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김포, 평택을 등 6곳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치연합은 평택을에서만 새누리당 후보를 오차한계 범위 내에서 앞섰다. 수원병에서도 정치 신인인 새누리당 김용란 후보가 오차한계 범위 내지만 새정치연합 손학규 후보를 앞섰다. 평택을 새정치연합 후보는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낸 정장선 전 의원이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4.7%포인트에 불과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선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새정치연합 기동민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크게 앞섰다. 새정치연합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천과정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한 당직자는 이러다 수도권 전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윤희웅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권은희 공천으로 인해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16일 수원을 정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동작을과 수원을 오가며 수도권 선거에 다걸기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작을과 수원에서 먹고 자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6일에도 권은희 후보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표절과 위증의 문제를 제기하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당 후보에 대해서는 관대해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거짓이 밝혀질 경우 새정치연합이나 권 후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7월 30일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된다. 25, 26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이번 재보선은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 내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강조해온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대표가 정치적 첫 시험대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성근 5기 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 대표는 16일 아침까지도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했는데 정 후보자가 불과 몇 시간 뒤에 돌연 자진 사퇴하면서 김 대표가 소신 부족과 정보 부족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 다소 문제가 있지만 사실과 달리 과장되게 알려져 있다며 모든 걸 감안해 최종 결정된 만큼 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며 청와대와 공동 보조를 취했다. 오히려 그는 여당 내부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 잘 설득하겠다며 집안 단속을 강조했다. 그는 불과 이틀 전 열린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청와대 이중대 노릇을 한 직전 친박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표에 취임하고서는 청와대 지킴이를 자처한 것이다. 그런데 최고 중진 연석회의 도중 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까 회의 중 누가 메모지를 넣어서 알았다며
나는 청와대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협조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사퇴해서 할 말이 없다고 머쓱해했다. 김 대표의 굴욕은 처음이 아니다. 전날 김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3명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뒤 따로 5분간 독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그는 1시간 뒤로 예정돼 있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이야기를 박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김 대표의 취임 뒤 행보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는 게 레토릭에 불과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김 대표가 여러 인터뷰에서 인사나 세월호 특별법 등 쟁점에 대해 전대를 치르느라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나 봐. 나는 사랑에 빠졌나 봐. 사랑이 뭔지 잘 몰라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꾸 나는 누군가 그리워져. 자꾸 나는 누군가 보고 싶어. 설레이는 이 마음은 왜일까. 그댈 보며 약해지는 이 마음, 이 마음, 이 마음.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몰라도 왠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자꾸 나는 누군가 그리워져. 자꾸 나는 누군가 보고 싶어. 설레이는 이 마음은 왜일까. 그대 보며 약해지는 이 마음, 이 마음, 이 마음.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뭔지 잘은 몰라도 왠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사랑이 뭔지 잘은 몰라도 왠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10대 그룹의 대표 계열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0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최근 3년 만에 2배 정도 늘어났다. 주주 배당에 인색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기업들의 보유 현금을 주주 배당이나 각종 투자 등을 통해 시중에 적극 유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본지가 올 3월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10대 기업은 총 103조 8,42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1년 1분기와 비교해 10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올 1분기 현금 자산 보유액만 59조 4,121억 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LG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들도 최소 2조 원이 넘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16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사내 유보금이 시중에 흘러가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걸 가계에 돌려주는 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구조이지만 지금은 가계가 오히려 빚을 쓰고 기업이 저축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보면 기업들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세하거나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 소득이 가계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바람대로 금리 인하 쪽 깜빡이를 켜면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다음 달 0.25% 인하에 이어서 연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낮출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이 가운데 이 총재는 16일 한 세미나에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금리 인하의 선결 조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정부를 향해 공을 던진 셈이다. 이 총재는 16일 한 언론사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3분기 이후 성장률은 점차 회복되겠지만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경기를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기에 우리도 당연히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세월호 참사 충격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여파가 다른 사례보다 오래 간다고 봤는데 오래 가더라라는 언급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한은이 하반기 내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까지 인하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0.25%포인트씩 두 달을 연속으로 인하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인식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세미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짚으며 기재부에 대안을 내놓을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금융자산이 많은 주로 고령층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부문 가계부채 취약성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한은이 금리 인하의 선결 조건을 내건 셈이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단기 성과도 중요하지만 한은은 중장기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고 보는 경제 전문가들이 10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대한상공회에서는 국제경제자문회의와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의견은 2%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61% 정도는 한국 경제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37%는 쇠락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75%가 후발 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응답도 42%에 달했다. 새 경제팀의 핵심 임무로는 경제혁신 실행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혁신의 우선순위로는 규제 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과 내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 간 균형 발전이 꼽혔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오영애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하길 잘했지. 사랑하길 잘했지 이렇게 달콤한 걸 나 당신의 마음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지 만나보길 잘했지 이렇게 설레는 걸 나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지 먼 길을 괜히 돌아왔지 당신을 만날 거면서 정말 사랑해도 되나 사랑하길 잘한 건가 이번 말은 제발 잘해보고 싶은데 가슴 아픈 건 내가 다 가질게 사랑만 하세요 사랑하길 잘했지 가슴이 뜨거운 걸 나 당신의 마음 받아들이길 정말 잘했지 만나보길 잘했지 가슴이 벅찬 걸나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지 먼 길을 괜히 돌아왔지 당신을 만날 거면서 정말 사랑해도 되나 사랑하길 잘한 건가 이번 말은 제발 잘해보고 싶은데 가슴 아픈 건 내가 다 가질게 사랑만 하세요 이번 말은 제발 잘해보고 싶은데 가슴 아픈 건 내가 다 가질게 사랑만 하세요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중부지방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구름이 점차 북상을 하면서 충청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강우량이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순천과 광양 등 일부 지역으로 다소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을 보면 전라남북도 지역은 내일까지,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 영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토요일까지 20에서 60mm로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북도나 경상남도 지역은 10에서 40, 제주도 지방은 오늘 하루, 서해 5도 지역은 내일 하루 5에서 30mm,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하루 5mm 안팎으로 지역별로 강우량의 차도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까지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요일 이후로는 한동안 구름만 다소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의 기온이 25도에서 3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강릉이 31도, 서울과 춘천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세종과 대전, 제주는 28도, 광주, 부산 등은 지금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 26도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8도, 습도는 55%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부분의 구간들은 어제와 예매된 상황이 아직까지는 비슷합니다. 하행선 열차 중 경부선과 전라선, 호남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의 예매율이 조금 높고요. 이 중에 경부선은 오전과 오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의 예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선과 호남선,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출발 가까이 한 오전 10시나 오전 11시 때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 자리가 매진됐거나 잔여석이 50석 미만으로 적게 남아있는 열차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과 태백선, 그리고 용산역에서 군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장항선은 아직은 대부분의 열차에 100석 이상씩 좌석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행선 열차는 하행선보다 예매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에 오후에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의 예매가 많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자리 구하시기 편안하고요. 장항선과 중앙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는 오늘 준비된 대부분의 열차에 200석 이상씩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레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밖에 만 26세 이상 성인분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간에 KTX 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여름 시즌 네일러 티켓과 자유여행 패스를 발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문세입니다. 옛사랑.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 공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사일보 기사입니다. 국세청은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의 차남 혁기 씨 등 유 씨 일가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각종 재산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를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한미 양국 국세청이 유 씨 일가에 대한 공동 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혁기 씨를 포함한 유 씨 일가의 역외 탈세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공동조사 요청서를 미국 국세청에 전달했다. 양국 국세청은 2010년 9월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공동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동시범칙조사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세청은 공동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16일 이를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를 담당하는 미국 국세청의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 접근권을 갖고 있어 유 씨 일가의 미국 내 재산 추적을 통해 탈세 혐의를 찾아내는 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시 범칙조사 협정에 따라 유 씨 일가의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누락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 추징은 물론 재산 환수도 요구할 수 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검찰이 이용욱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 전 국장은 한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신자로 세모그룹에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이 전 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첫날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다음날 피의자로 바뀌었다. 검찰은 해경광역수사대가 세월호 사고 이틀 전인 지난 4월 14일 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한국해운조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국장이 해운조합 측에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광역수사대는 정보수사국 산하에 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사고 수습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이준석 선장을 경찰관의 아파트에 재우고 선원들을 한 모텔에서 지내게 함으로써 입을 맞출 기회를 제공해 부실 수사 지적이 나왔다. 이 전 국장은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세모그룹 근무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직 해임됐다. 그는 세모그룹의 지원으로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7년 해경의 경정으로 특채됐다. 특채되기 전까지 7년간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16일 출근했다가 오후 3시쯤 휴가기를 내고 퇴근했다. 본지는 이 전 국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 지역 일반고 교장들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폐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직업 예체능 교육 강화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16일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립, 사립, 일반고 교장 32명과 2시간 남짓 간담회를 열어 일반고 살리기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 공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며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일반고의 문제와 개선 방안들을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반고 교장들은 강남권, 비강남권을 가리지 않고 자사고 폐지를 요구했다. 강남권 모 교장은 바로 인근에 있는 자사고에서 매달 결혼을 뽑으면 성적 우수 학생들이 전학을 간다. 교사들의 자괴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강남권 모 교장 역시 교장으로서 처음 한 일이 자사고로 전학가는 상위 10에서 20% 학생 10여 명의 서류에 사인한 것이다. 이런 자사고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모 고등학교 교장은 선발 경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경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반고가 자사고와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면 우수한 학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모 고등학교 교장은 자사고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안팎인데 일반고는 거의 40명에 이른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에서 특수 목적고 20곳, 자사고 25곳, 자율형 공립고 19곳 등으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쏠린 뒤로 특성화고에서도 탈락한 하위권 학생들을 일반고가 껴안으면서 겪는 고충도 털어놨다. 모 고등학교 교장은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직업 예체능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중학교 내신 80% 이하 아이들은 공부하겠다는 의지도 취업할 뜻도 없다.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걸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일반고에서 성적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재원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공군이 군수송기를 장병들과 가족들의 휴가 편의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 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사기 진작을 명목으로 군용수송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공군은 지난해만 해도 106차례에 걸쳐 군 작전과 관련 없는 1,414명을 제주도 등으로 수송했다. 이 중 군간부는 9,015명으로 86.6%를 차지했다. 병사는 553명으로 5.3%였다. 여기에 사용된 연료비만 해도 7억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항공수송 규정에 따르면 공수항공기는 병력, 장비 및 물자 등의 공수 임무를 수행하며 전투와 관련된 인원, 장비, 물자를 공중 이동시키는 병참 공수용으로 명시돼 있다. 공군은 장병들의 휴가가 집중되어 있는 성수기에는 군용기를 추가로 운행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군은 제주 노선에 총 4대 정도의 수송기를 격주로 운항하고 있는데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 동안에는 매주 운영으로 추가 편성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하고 주의 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군의 수송기 운용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군은 지난 6월에는 원활한 병력 수송을 위해 필요하다며 첨단 대형 수송기인 슈퍼 허큘리스 C130J를 도입했다. C130J는 항속거리가 5,200km에 달하며 화물은 19.1톤, 인력은 90여 명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최신 수송기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군이 조종사들에게 부적절한 항공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항공수당은 분기당 한 번 이상 비행한 조종사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급과 횟수에 따라 16만 6천 원에서 104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군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분기당 한 차례도 비행 업무가 없었던 조종사 96명에게 6억 8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A대령의 경우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 3개월 동안 비행 임무가 정지됐는데도 항공수당을 2천만 원 가까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군본부 측은 군 수송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빈 공간을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철저하게 화물 수송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수당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투자 임금 배당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재계가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도 강력히 주창한 일이라 정책 추진에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금을 지렛대 삼아 사내 유보금의 배분을 압박하는 정책이 내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 부총리는 16일 취임식에서 기업이 번 소득이 기업 내에 머물 게 아니라 일자리와 가계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해서 가계 소득이 소비를 살리고 기업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과세나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세 감면 제도를 활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이익을 사내 유보하기보다는 더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김민정의 기차응연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 사랑합니다. 감 깊은 기차 안에서 사랑을 맹세한 사람 지금은 어디 있을까. 때로는 첫차 타고 때로는 막차 타고 하는 너를 찾아 헤맨다. 수없이 많은 사람 매일 오고 가는데 사랑아 너는 어디에. 경부선과 호남선을 모두 찾아봤지만 너는 없고 내 마음만 흐느낀다. 서울역에 목포역에 남은 우리의 추억 유리창에 다시 그려봅니다. 나는 아직 당신 사랑합니다. 감 깊은 기차 안에서 사랑을 약속한 사람 지금 어느 가슴에 외로움 끌어안고 그리움 끌어안고 하는 너를 찾아 헤맨다. 수없이 많은 사람 매일 오고 가는데 사랑아 너는 어디에. 경부선과 호남선을 모두 찾아봤지만 너는 없고.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릭스가 신흥국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브릭스판 세계 은행인 신개발은행 설립과 1,000억 달러 규모의 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통해서입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는 15일 브라질 포르탈레자시에서 열린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각국 정상은 이날 성명서에서 브릭스는 특히 신흥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신개발은행은 브릭스 5개 회원국이 각각 100억 달러를 출자해 500억 달러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게 된다. 또 5년 안에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흥국 참여를 위해 신개발은행에는 브릭스 5개국 외에도 UN 회원국이라면 어느 나라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본부는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국 상하이에 들어선다. 초대 총재는 인도가 맡고 회원국이 5년마다 돌아가며 하기로 했다. 브릭스 국가 정상들은 이날 중국이 410억 달러,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각각 180억 달러를 내고 나머지 50억 달러는 남아공이 분담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개발은행 자본금과 위기 대응 기금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가능하게 해 브릭스 국가가 서방 강국의 금융정책에 덜 종속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장악한 국제금융 질서에 질린 신흥국이 자신들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설립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무산된 후 양측 교전이 재개되면서 이스라엘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P-AFP 통신은 16일 이스라엘 에레즈 인근에서 군인들에게 음식을 운반하던 37세 남성이 전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곳은 가자 지구에 맞닿아 있는 곳으로 지난 8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하마스는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로켓포를 발사했고 이스라엘도 공격 중단 6시간 만에 가자 지구 남부 도시 라파와 칸유니스에 공습을 퍼부었다. 이날까지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213명을 기록했다. 이스라엘은 마무드 알자하라 등 하마스 고위직 4명의 자택을 정밀 타격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하르는 2007년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집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휴전이 무산되자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계속 싸우는 것을 선택했고 그 결정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더 강하게 대응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2012년 8일 전쟁과 달리 하마스가 이집트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사주간지 타임은 하마스는 이집트가 적절한 중재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압둘 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하마스의 동지인 무슬림 형제단을 축출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타임은 경제적, 지리적 고립에 대한 언급 없는 휴전 제안에 대해 하마스가 얻을 것은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며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봉쇄를 해제하거나 이집트가 라파 국경을 개방해야만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에 있는 알 아자하르 대학의 무크 하이메르 아부사다 교수는 타임에 하마스는 장거리 로켓과 무인기로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미국이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개량 작업에 나섭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B2 폭격기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 전력이다. 캔자스 시티 스타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취역한 지 25년이 지난 B2기에 대한 본격적인 개량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도했다. 99억 달러가 투입돼 2020년까지 진행된다. 통신과 전자 시스템 중심으로 개량이 이루어지며 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 펄스를 견디는 신형 수신기와 무기체계 장착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W자 모양의 독특한 외관 때문에 검은 가오리로도 불리는 B2기는 대당 가격이 2조 원에 달한다. 현존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비싼 기종이다. 1993년 실전 배치돼 현재 21대가 운영되고 있다. 스텔스 기능이 탁월하고 최대 항속거리가 12,000km에 달해 중간 급유 없이 한반도 임무를 수행한 뒤 괌으로 복귀할 수 있다. 북한은 저승사자로 불리는 B2기가 출격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은 지난해 B2기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전개하자 긴급 심야 작전 회의를 소집, 미사일 부대의 사격 대기를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서방 정부와 다국적 기업이 해마다 원조나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빼내가는 자금 규모가 순원조금의 6.4배인 58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 비정부기구 NGO들은 이 같은 원조의 왜곡된 진실을 외면한 채 현 원조 정책을 지속할 경우 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보건빈곤행동 HPA 등 영국 아프리카 NGO 14곳은 매년 서방으로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개국에 유입 유출되는 자금 내역을 분석한 정직한 장부 보고서에서 차관과 원조, 외국인 투자 등 유입 규모는 1,337억 달러로 추산됐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세금 회피와 기후변화 비용 등으로 유출된 자금은 1,919억 달러여서 아프리카는 582억 달러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매년 서방으로부터 받는 순원조액은 295억 달러여서 유출자금은 원조액보다 6.4배나 많은 것이다. 주민 한 명당 매년 62달러를 서방 국가와 기업에 바치는 셈이다. 자금 유출의 가장 큰 부분은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463억 달러였다. 저탄소 경제성장 비용과 이들이 유발하지 않는 기후변화 비용이 366억 달러를 차지했다. 각국이 국제세금 회피처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금도 353억 달러나 됐다. 서방 정부가 이 같은 비율로 약탈을 계속한다면 아프리카는 앞으로 10년 동안 5,8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원조와 자선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정치인과 다국적 기업이 관대함이라는 장막 뒤에서 아프리카를 약탈하는 것을 계속 돕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책임 있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게 해 빈곤과 불평등을 근절시킬 실질적인 변화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마틴 드루리 HPA 사무국장은 커먼 드림스에 흔히 영국 정부가 원조를 통해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원조가 수십억 달러를 착취하는 연막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아프리카는 가난하지 않지만 부적절한 정책과 아프리카 안팎의 부유한 엘리트층에 의해 지속되는 범죄 행위 등 때문에 가난하다면서 아프리카가 개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원조의 가면을 벗겨내 손해를 끼치는 정부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도연아의 노래 듣겠습니다. 호전몽. 예쁜 한 마리 나비가 돼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세월 후 3개월에 출범한 2기 내각이란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세월 호 참사가 벌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세월 호는 그 전과 후의 역사가 다시 씌어질 것이라는 말처럼 한국과 한국인에게 국가 혁신의 숙제를 안겨주었다. 293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는 1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다. 인성의 비겁과 업자의 탐욕, 정부 무능과 유착비리, 청와대의 오만과 불통에다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대결이 국가 혁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정부는 시스템 개혁을, 국회는 국정조사를 한다고 분주히 움직이곤 있는데 실적은 없고 서로 따로 놀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임해 국민의 마음은 갈라지고 이를 수습할 감동적인 리더십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특히 정치적 책임을 묻는 총리 장관 인사 과정에서 대통령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어제 2기 내각이 겨우 출범했지만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국가 혁신의 원천적 에너지인 세월호 민심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했지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 국회 1차 시한이 지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 안에서까지 불복의 움직임이 퍼져가자 결국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켰다. 처음부터 두 후보자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하루 간격으로 찔끔찔끔 관두게 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판단의 미숙함과 불안정, 우유부단을 엿보인 게 아닌가. 게다가 그저께 오후에 있었던 5명 장관의 임명 제거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사안인데 하루 뒤인 어제 발표했으니 도대체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2기 내각은 국정혁신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를 국가혁신의 기운으로 승화하는데 민심의 안정도 필요하다. 피해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과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단원과 학생들은 1박 2일 거리 행진을 했다. 정치권의 우왕좌왕, 지지부진의 피해 당사자의 고통과 분노는 10분 이해하지만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지만 몇몇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 가족들이 내놓은 특별법안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하는데 이는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 법으로 수사 기소권을 새로 창출하려면 특별검사를 제정하는 게 순리다. 피해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자신들의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에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면 결국 피해자가 범죄 수사를 하게 돼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중앙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심판대에 세워야 할 4대강 재앙 책임자들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사설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6일치로 끝난 한겨레 심층 리포트 재앙이 된 4대강 사업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하수인들이 저지른 실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온 나라 큰 강들을 녹조와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강바닥이 썩어가는 거대한 웅덩이로 만들어 놓았다. 밑빠진 독처럼 해마다 관리 비만 4,500억 원씩 들어가고 8조 원에 이르는 수정공사의 빚 대부분을 세금으로 갚아야 할 판이다. 재앙이 재앙을 낳는 형국이다. 이 사태의 직접적인 최고 책임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전 대통령이다. 한반도 대운하에 허황된 꿈을 안고 대통령이 된 그는 70%가 넘는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강행했다. 최소 수심 6m를 확보하느라 바닥을 사정없이 파헤쳤고 강을 틀어막는 16개 중대형 볼을 설치했다. 퇴임을 앞두고는 운하는 내가 국회의원일 때 처음 제안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돼서 내 손으로 이제 거의 다 해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을 속여가며 사실상 운하를 파도록 지시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정책 집행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은 총대를 메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만희 당시 환경부 장관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이 밖에 4대강 사업을 감언이설로 뒷받침한 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이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4대강 파괴 사업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다 실패에 이른 경우가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면서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고 그 후유증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복지와 교육에 돌렸다면 그 긍정적 효과가 얼마나 컸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이 전 대통령과 정책 위반 실행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비폭탄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자들을 엄히 단죄해야 국민 세금으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런 무모한 짓을 다시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한겨레 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해바라기에 어서 말을 해. 너는 바보야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너는 바보야 사랑한다는 말이 그를 잡고 말을 못하면 떠나가 버려 어서 말을 해 흔적 없는 거리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흔적 없는 거리거리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뿐이야 정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가고 나면 울고 말 것을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가고 나면 후회할 것을 어서 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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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세월호 생존학생 도보 행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16일 오전 10시 50분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광명시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앞에 모여든 인파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생존학생 도보행진 이틀째 발걸음을 응원하러 시민 100여 명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복지관 앞으로 나온 학생들을 보자마자 소리치고 박수쳤다. 파이팅, 사랑한다. 학생들은 소리 높여 고맙습니다라고 답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씩씩하고 해맑았다. 학생들은 뜨거운 햇볕에도 지치지 않았다. 연예인, 유행가, 컴퓨터 게임과 화장품 이야기로 수다를 떨며 길을 걸었다. 남학생들은 서로 등에 올라타며 짓궂은 장난을 쳤다. 오후 1시쯤 행렬이 신길동 도신로에 접어들었을 때 사진기자들이 먼 발치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우리 찍는다라고 외치는 순간 모양이 캠코더를 들고 기자들을 인터뷰하겠다고 뛰어갔다. 기자들은 모양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건네지 않았다. 카메라 세례를 힘들어한다는 말도 들었던 터다. 모양이 투덜거렸다. 기자들이 인터뷰 안 해줘요. 생존학생 도보행진은 웃음과 울음이 슬프게 공존하는 시공간이었다. 시민들은 학생들이 지나간 뒤에야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다. 박선주 씨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울컥했지만 차마 앞에서 울 수 없었다.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동생들도 가슴 아파했다. 낮 12시쯤 구로중 학생들이 응원을 나왔다. 2학년 고혜진 양이 말했다. 무척 힘들 텐데 웃으며 가는 언니 오빠들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제게 괜찮아, 우린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고양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단원고 학생이 다가와 고양을 끌어놨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생존학생 아버지도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행진에서 학생들 웃음기가 사라진 건 2번이다. 첫날 친구들이 잠든 안산 하늘공원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 이튿날 국회의사당에 가까워졌을 때다. 국회 부근에서 아이들은 침묵에 잠겼다. 여학생들은 짝에 팔을 붙들고 목에 들어온 손수건을 움켜주었다. 남학생들은 입술을 굳게 담은 채 땅을 보며 걸었다. 국회에 가까워질수록 응원 행렬도 길어졌다. 국회에 다다랐을 때 학생들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500명을 훌쩍 넘겼다.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문에 도착했다. 신영진 군이 학생들이 쓴 편지 37통을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에게 건넸다. 친구는 친구 아버지가 자신을 끌어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안산 집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으며 아이들이 울었다. 만남 뒤 국회 정문은 아수라장이 됐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에게 시민과 유가족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었다. 경찰은 유가족과 함께 국회로 들어가려던 시민들을 저지했다. 유가족이 시멘트 바닥에 드러누워 격한 항의를 하고 나서야 시민들은 민의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르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제18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부천체육관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개막식은 신현준과 유인나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만수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과 김영빈 집행위원장의 환영인사, 피판레이디 심은경의 인사말이 이어진다. 개막작으로는 현재와 과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전적 장르의 관습과 한계를 판타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스테레오가 상영된다. 개막식에 앞서 6시부터 시작되는 레드카펫 행사에는 영화계 스타들이 총출동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엘렌 바인 감독을 시작으로 올해 피판레이드로 선정된 심은경, 프로듀셔스 초이스 수상자 현빈과 손예진, 판타지와 어도 수상자 김우빈, 이스타 어워드 수상자 조진웅 등이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이다. 또 임권택 감독과 정지혁 감독을 비롯해 배우 안성기, 명계냠, 문성근, 최민서, 박규택 감독, 시라이 시코지 감독, 아오이 스카사 등 국내의 영화인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박주연의 노래입니다. 콩콩콩. 사랑해요 사랑해요 산소 같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샘물 같은 당신을 콩콩콩 해가 쏘는 두근두근
당신 볼 때마다 당신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두근두근 몰라 난 몰라 난 몰라 내 가슴이 후끈후끈 햇살 같은 당신 눈빛 바라보면 행복해요. 고마워요 내게 마음 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산소 같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샘물 같은 당신을. 콩콩콩콩 내 가슴이 두근두근. 콩콩콩콩 내 가슴이 두근두근. 콩콩콩. 다음 소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6명은 2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날 10명 중 9명이 전액을 받을 예정이라는 발표와는 상반되는 분석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시민단체인 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 명 중 43.4%는 43.4%인 194만 명만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대상자의 92.6%인 378만 명이 전액을 받을 것이라는 발표와는 상반된 주장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을 드리겠다는 내용에서 출발했다. 기초연금연대는 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추산 자료에서 감액된 경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을 전액 지급받을 것으로 잘못 간주했다는 것이다. 실제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지만 대신 기존에 받았던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어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 20%가 감액되는데 이 역시 전액 수급으로 계산됐다는 분석이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기준으로 부부 수령자는 173만 명에 달한다. 또 신규 수급 예상자 37만 명은 복지부의 발표 자료에서 제외됐는데 기초연금연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차하위 소득 집단에 포함돼 2만에서 18만 원 내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4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0일간 공항 예상 이용객은 총 414만 7,1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99만 9,692명보다 3.7% 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공항 이용객 역시 지난해보다 4% 증가한 13만 8,237명으로 예상됐다. 일자별로는 다음 달 3일에 가장 많은 15만 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인 지난해 8월 4일에 14만 7,668명보다 2% 증가한 것이다. 공항 혼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선 출국 여객 수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하루 평균 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내다봤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이 몰리는 이 기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근무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감사원이 감사관들의 이딴 비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감사관 등 간부들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연이어 구속되면서 4대강 감사로 신뢰와 권위를 잃었던 감사원이 다시 위기에 빠졌다. 감사원은 지난 15일과 16일 김영호 사무총장 주재로 주무과장 및 서기관급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철도 비리에 연루돼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김모 감사관이 구속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과장 승진을 눈앞에 둔 또 다른 김모 서기관이 5억여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되자 감사원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유착이 감사원 내부에 뿌리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게다가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보직국장을 감사원 내부에서 덮으려 했다는 논란 속에 감사원 내부의 감찰 기능과 자정 능력이 한계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측은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못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테네시주, 엘라베마주 등 3개 주의 한국 자동차와 부품 타이어 회사가 집결한 한국 자동차 벨트가 탄생합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 만도는 17일 조지아주 메리웨더 카운티에서 연간 270만 대 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는 부품 공장 준공식을 열고 이번 주 말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국내 타이어 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도 오는 10월 테네시주 크로스윌에 연간 1,100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춘 타이어 공장을 착공한다. 금호타이어도 6년간 보류됐던 조지아주 메이컨 공장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고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은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증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 투자가 집중되면서 조지아, 테네시, 엘라베마 등 미국 남동부 3개 주는 미국 북동부 자동차 벨트에 이어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 중 한 곳으로 부상하게 됐다. 현대차가 엘라베마주에 공장을 지은 지 10년 만에 과거 모카밭이었던 이들 지역이 첨단 복합 자동차 생산기지로 변신한 것이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준공 예정인 만도의 조지아 공장은 자동 제어 장치와 차체 제어 장치 등 연간 270만 대 규모 자동차 전자제어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조지아 공장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을 주로 생산하는 엘라베마 공장에 이어 만도의 미국 내 2번째 부품 생산 공장이다. 한국타이어도 오는 10월 테네시주 크로스빌에 연간 1,100만 개 규모의 타이어 생산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2016년 완공할 때까지 총 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헝가리 등 7개 국가에서 해외 공장을 운영 중이며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호타이어도 이달 초 채권단의 투자 승인을 받아 조지아주 메이컨에 4억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연산 400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춘 타이어 공장을 2016년 상반기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미국 남동부 3개 주에 이들 신규 공장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최근 착공한 LG 하우시스 자동차 원단 공장, 부품업체들과 함께 5천 개 이상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롯데 홈쇼핑 관계자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을에 처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홈쇼핑 전 대표는 대가성을 부인해 책임 전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롯데 홈쇼핑 전 디지털 가전팀장 양모 씨와 납품업체 임직원, 벤더업체 대표 등 4명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 정상을 참작할 자료들을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 씨는 홈쇼핑 방송 출연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9차례에 걸쳐 6,657만 원을 받은 혐의다. 납품업체 직원들은 같은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고 밴드업체 대표도 MD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달리 신원 롯데 홈쇼핑 전 대표는 15일 공판 준비 기일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노사연의 사랑 전해드리면서 7월 17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때는 사랑을 몰랐죠. 당신이 힘든 것조차 받으